최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국과 진행하는 KF-21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니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반갑다는 입장인데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인니 국방장관의 돌발 발언에 당황하는 기색입니다. 내년에 있을 인도네시아 대선에 한국을 제대로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다 망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종사가 처음으로 KF-21 시제 4호기에 탑승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KF-21 시제 4호기는 지난 2월 20일 최초 비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조종관은 한국 조종사가 잡았으며 인도네시아 조종사는 후방석에 앉았는데요. 이날 탑승은 두 나라의 협의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비행 훈련에 일정 부분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417억 원만 추가 납부한 상태입니다. 산토 다르모 수마르토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지난 15일 KF-21 보라매 전투기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소통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KF-21 관련해 방위산업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여전히 KF-21 분담금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여론은 안 좋은 게 사실이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시제기에 탑승하게 해달라고 졸라서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최종 협상에서도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뤄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앞으로는 시험 비행에 인도네시아 조종사를 탑승시켜달라는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보면 사실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KF-21 사업 분담금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중고 전투기를 12대나 사다니 더구나 전투기 구매 금액은 약 9,37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하고 이 중 1차로 6대분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한다니 심지어 이번에 들여오는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를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 들여온다는 겁니다. 현재 조코이 대통령도 중고 방위 시스템은 절대 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프라보어가 단독으로 이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도 인도네시아 국회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오스트리아로부터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 하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가 국회 승인 사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그럴 돈이 있으면 일단 한국의 분담금부터 내는 게 상식인데 프라보어가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로 인도네시아는 신뢰하기 힘든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프라보어가 또다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를 1조 원이나 주고 사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자 인도네시아 내에서조차 반대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프라보어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앞으로는 라팔에 이어 중고 퇴물 전투기를 카타르에서 도입하는 상황이고 비로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폄하하면서 튀르키예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한국의 KF-21이 4.5세대이기 때문에 튀르키예 전투기 사업에 참여해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즉 한국과의 KF-21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KF-21 공동개발국이자 협력 파트너라는 이유로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봐주고 있었던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겁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TFX 사업은 이미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때 들어가서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분담금 최종 협상을 앞두고 제시한 안들을 보니 프라보어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분담금 최종 협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는데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분담금을 20%에서 15%로 줄여달라고 하질 않나 원래 거래하려고 했던 KF-21의 1차분의 구입 단가와 물량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KF-21을 제3국에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까지 있었습니다. 프라보어가 KF-21을 튀르키예에 팔게 되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기술이 튀르키예로 새나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어의 속내는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카이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루자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교육도 전면 중단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인도네시아 항공기술자들이 계속 한국에 입국해 이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려 튀르키예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의혹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맞붙어 패배했으나 조코위 대통령이 협치를 내걸며 국방장관으로 전격 발탁한 인물입니다. 프라보워는 장관으로 취임하자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오스트리아 등을 다니며 전투기를 사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프라보워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프라보워가 국방부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면서 세력 개편에 들어갔다는 설과 자신의 형제가 방위산업 사업을 하고 있어 그쪽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가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신빙성 있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보워가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물론 각종 투자 협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반면 조코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과의 잠수함 2차 사업에 반대하는 프라보워 장관을 직접 대동하고 1차 사업의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3번함이 있는 수라바야 해군 2함대를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은 비공개 강요 회의에서 한국과의 잠수함 2차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수함 기술 이전 성공은 정책의 일관성과 무기 수입, 기술 이전, 독자 생산,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한국과의 협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가난한 판잣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 인구 4위 국가의 대통령 자리에 2번 오른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조코위가 집권한 2014년 당시에 8,900억 달러 정도였던 인도네시아의 GDP는 지난해 1조 3,800억 달러까지 성장하며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한파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조코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도 인적 자원과 기술, 생산성질에 초점을 맞춰 한국과 같은 도약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친한파인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번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수도를 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친한파로 분류되는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갑니다.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내년에 대권 3수에 도전합니다. 만일 프라보워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조코위 대통령 시절의 협력들이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수도 이전 프로젝트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협력 관계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도 있어 현재 인도네시아 대선은 한국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상 재선까지만 가능하고 3선은 불가능한데 최근 인도네시아의 언론과 국민들은 자꾸 조코위의 재출마설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요. 조코위가 아니라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지지율 80%에도 3선 제한에 막혀있는 조코위 대통령, 과연 인도네시아 대선 판도는 어떻게 기울어질 것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